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니크입니다. 네, 오늘은 Q&A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40명의 팀원들과 함께 7년차의 기업을 이끌고 있는 소셜링과 오버컴퍼니 대표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셜링은 디지털 종합광고 대행사로 유수의 기업들의 소셜 채널을 운영하고 디지털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컴퍼니는 바디코라는 여성 이너웨어 브랜드 등 커먼스 브랜드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구독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해보게 되었어요. 오늘은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만들어주신 컨텐츠입니다. 먼저 연매출 규모는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의 법인 회사의 매출의 총합은 50억 조금 넘고 60억 조금 안 됩니다. 월로 따지면 3억에서 5억 사이의 숫자가 매월 집계가 되고 있는 사업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는요, 먼저 디지털 광고 에이전시 소셜링에서는 광고 대행을 주로 합니다. 광고주들의 외부 마케팅 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뭐 영상팀, 디자인팀, 그리고 기획 운영팀, 전략기획팀, 경영팀 이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그 소셜링이라는 법인 회사에서 가장 큰 매출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커머스 브랜드, 이 두 가지의 회사의 매출을 합친 매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업할 때 필요한 미천이 궁금해요. 너무 직관적입니다. 미천. 미천이 궁금해요. 얼마나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까요? 이게 미천이라는 게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본이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1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현금 2천만 원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 통장에. 그리고 정부 지원을 통해서 우수, 최우수가 되면 총 누적 금액 1억 주는 2017년 창업 인턴제라는 것을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 통장에 2천만 원, 한 1년 정도 사업체를 영위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 3천만 원으로 지금의 회사를 키워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저의 현실적인 미천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표자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 IPP 인턴이라는 것을 했어요. 총 70만 원이라는 임금을 받고 한 중소기업의 화장품 회사에서 인턴을 수료를 했는데요. 내가 받는 만큼 일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을 할 때에도 그렇게 됩니다. 내 사업을 할 때에도 결국에는 명업이고 장사고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었을 때에도 돈을 버는 일이지만 사업도 돈을 버는 일입니다. 나는 광고주한테 받는 만큼 일할 거야. 그리고 나는 소비자한테 9,900원짜리를 팔았으니 9,900원짜리의 값어치를 가지는 제품을 줄 거야. 이런 마인드가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대표자의 마인드가 현실적인 재반 비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 시대에서는 이제 누구나 창업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 개설을 한다. 그것도 이젠 사업자고요. 내가 한 월세 괜찮은 데를 얻어가지고 꾸며가지고 에어비앤비를 한다. 그것도 사업자예요. 이제는 투잡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희 PD님은 퇴근하시면서 쿠팡이츠를 하나 가지고 본인 동네에 배달을 하고 퇴근을 하십니다. 그게 꽤나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님들은 친구들의 포스터를 만들어주거나 혹은 주말에 크몽의 사업자가 되어서 또 외주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것도 사업자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나를 영위할 수 있는 재반 비용과 마인드, 그리고 나에 대한 자기 확신, 이 세 가지가 짬뽕이 되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창업가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광고 대행사 퍼포먼스로 창업을 했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6명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다행히 광고주분께서 함께 하고 싶다고 하여서 운영이나 비용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지만 영업이익까지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저도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제 칠판에 써있는 것을 살짝쿵 보여드리면 광고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지금 디지털에서도 소셜 채널이 7개 이상 있잖아요. 뭐 트위터, 카카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이 많은 것처럼 광고에도 TV CF 브랜딩 영상, SNS 바이럴 영상, 뭐 퍼포먼스 영상, 광고 소재 영상 이렇게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6분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6분이 모두 퍼포먼스 쪽이다? 라고 하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퍼포먼스 광고를 집행하면 필수 조건으로 이미지 광고 소재가 있어야 되고 또 영상이라는 광고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경쟁력을 가지려면
되려면 각 카테고리를 마크할 만한 포지션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점프업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광고회사가 정부 지원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광고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처럼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나가서 우리 회사의 비전을 제시할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광고 대행업은 서비스에서 그치는데 숫자를 만들고 퍼포먼스를 내고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또 IP에 대한 강점을 가질 수 있고, 디지털에서 마케팅을 잘하니까 커머스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있다. 이런 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녹아 있으면 정부 지원을 투자 유치하기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광고 대행업으로 퍼포먼스를 내니 커머스 사업을 펼쳐가겠다. 그림도 좋고, 광고 대행업을 하니 콘텐츠 제작에 대한 퍼포먼스를 디지털에서 플레이할 수 있으니 IP를 강화하겠다. 서비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서비스로 인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푸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저의 이전 영상들에도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기업마당,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 그리고 공간 지원 사업 등 굉장히 매년 특히 1월에서 2월에 이런 좋은 정부 지원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카테고리랑 알맞는 지원 사업을 지원하셔가지고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경영주가 17세 이상이고 39세 이하인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 우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꼭 돈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을 발굴해내는 청년사관학교, 그리고 팁스, 창업 초기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그리고 청년 창업기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전하고 지원하고 그 프로그램을 수료하시는 그 자체도 또 포트폴리오거든요, 회사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찾아보고 알맞는 걸 지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익 구조 계산 등이 쉽지 않은데 창업할 때 가상 모의 수익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매월 자금 수지 회의나 세무 관련, 회계 관련 담당자들과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물가도 다르고 인건비도 다르고 연봉 상승률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구조적인 부분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픽스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세금 관련한 것들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두 개를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내부에서 경영지원팀을 꾸려가지고 자체 기장을 하기 어려우면 매출액이 좀 적은 개인 사업자는 분기 단위로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무사와 세무 업무를 보는 게 좋고요. 법인 사업자는 매월 기장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매월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월 기장료를 내시면서 세무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세무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보통 개인 사업자는 수익이 높을수록 38%, 40% 이상 이렇게 높은 세금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조금 더 자유롭고요. 법인 사업자는 연수익, 순수익 2억 이상이 아니라고 하면 20% 세금 비율 언더로 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무적인 지식들을 알고 사업의 형태를 고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저희 광고회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월 매출이 1,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50%를 차지하고 제작비가 10%를 차지하고 그리고 임대료랑 기타 제반 수수료가 20%를 차지하면 순수익은 20%가 남는 것입니다. 즉 200만 원이 남겠죠. 이렇게 금액으로 따지기 어렵다면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확인을 했더니 인건비가 70%고 제작비가 20%고 기타 수수료가 20%야. 그럼 마이너스 10%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어디를 줄여야 할까요? 평균적인 시장의 퍼센테이지를 확인해서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퍼센테이지를 체크업 하셔가지고 월 벌어들이는 수익 기준으로 한번 퍼센테이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원을 채용해야 할 경우 어떻게 채용하면 좋을까요? 저의 기준으로 또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한 5명 이내였을 때의 멤버들은 사람인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을 하진 않았고요. 5명 미만일 때는 일당 200을 해줘야 회사가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리더의 리더십과 그리고 인성과 인사이트를 마구마구 풀어서 내 주변에 내 사업과 비슷한 분야에서 마구마구 좋은 에너지를 가진 분을 모셔오는 게 회사의 성장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5명 이내일 때는 리더가 직접 미팅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좋은 인재를 모셔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5명 이상인 5인 이상 기업이 될 때부터는 체계적인 회사의 복지나 그리고 지원제도, 연차 이런 것을 정립한 뒤에
인사 채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5인 이상 기업에서는 좀 허들이 높은 지켜야 되는 취업 규칙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일 때는 알맞는 내부 규율과 규칙과 복지와 혹은 제도를 전반적으로 갖춰두고 우리의 비전과 맞는 인재를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원티드 이런 좋은 플랫폼을 통해서 인재 채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명확한 직급, 직무, 수행사항, 우대사항 이런 것들을 잘 적어두는 게 알맞는 인재를 채용하기에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댓글을 달아주는 오스컬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원자를 볼 때 어떤 업무 능력을 중요하게 보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회사나 인하우스 커머스 같은 경우는 내부 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협업을 할 때의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연차 직급이 있다면 그에 따른 스킬, 그리고 가치의 가치를 아는 그런 인재상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봅니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닌 좀 면접 때 이 포트폴리오 안의 컨텐츠들에 대한 제작 프로세스나 혹은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된 기획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나름 집요하게 물어보면서 이 포트폴리오가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맞는지 그에 따른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도 많이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함축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을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 질문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훨훨 나비 효과처럼 날아가서 더 많은 성장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들을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Some wings to fly, sing it